자,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1월 1일 맞아요. 공사 다 망한 분들이 많아서 몸이 아픈 분도 많고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수학 1에 대해서 큰 개론을 했어요. 수열을 하지 않았는데, 수열은 뭐 지금 당장 급한 내용은 아니어서 수열에 대한 큰 개괄은 나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다시 보도록 하고, 지금은 수학 1 크게 3개의 파트 중에 그 첫 번째 파트인 지수 로그, 지수함수 로그 함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그 중에 지수가 되겠고, 이제 조금 더 긴장감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 수업은 이제 이 수업부터는 수능, 범위다, 이런 수능이다. 얘들아, 수능이다. 기쁘다, 수능이다. 자, 보겠어요. 지수 단원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단원, 이걸 처음 보는 학생이 여기에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수라는 단원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이 누구랑 세트를 이루냐 하면 지수함수 라는 단원과 세트를 이룬다. 이고 요 놈은 뭐랑 비슷하냐 하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였던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유리함수다 이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야? 지수에 해당되는 게 유리식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함수는 지금 우리가 좀 이따가 볼 내용이니까, 즉 지수부터 먼저 볼 내용이니까 지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수와 유리식의 같은 점이 무엇인가? 같은 점은 무언가? 나중에 온 학생은 좀 낯선 문구지만 수학은 논리학이고 논리학은 같은 것을 찾는 것이다. 즉 지수와 유리식은 뭐가 같니? 하면 이런 놈이 되겠어요. 둘 다 새로운 수다. 이게 같은 것이다. 이거고, 새로운 수를 배우는 단원을 우리 수업에서는 대수 단원이라고 하고, 그래서 대수 단원의 구조를 따른다 가 되겠어요. 대수 단원의 구조를 따른다. 그래서 대수 단원 구조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새로운 수의 정의, 두 번째 그 수를 가지고 하는 계산, 즉 연산이다.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1학년 때 배웠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들이 등장을 하죠. 1학년 때 대수단원의 대표가 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참고 복소수가 완전히 고등학교 와서 배우는 새로운 수였고, 이 단원에서는 정의, 복소수의 정의가 뭐냐면 a 플러스 b가 이꼴로 나타내어지는 수. 다음에 뭐 배운다고? 정의 다음에 계산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배우는 게 상등이다. 뭐 멀리 갈 것도 없네. 또 다른 단원이 뭐가 있죠? 함수론. 즉 합성함수, 역함수를 배우는 단원을 선생 수업에서는 함수론이라 부르고, 그 단원의 첫 번째 내용은 함수의 정의다. 함수의 정의. 시작 버튼이 고장 났습니다. 고장 날 예정입니까? 함수의 정의. 시작. 우리 반이 이래. 그러니까 긴장할 게 없어. 함수의 정의는 대응이다. 모든 x는 대응한다. 하나의 x에는 하나의 y만 대응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어요. 이게
함수의 정의다. 함수의 정의. 그리고 난 다음에 배우는 게 함수의 상등. 함수의 상등은 두 함수가 같다의 정의. 얘기해 보세요. 어이 친구, 이럴 거야.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야. 정의역이 같고 두 함수의 정의역이 같고 두 함수의 공역이 같고 두 함수의 대응 규칙이 같다. 즉 x1과 x2가 같으면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하여 fx equal gx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f equal g라고 적는다. 두 복소수가 같다의 정의가 뭐죠? 두 복소수가 같다의 정의가 뭐죠? 두 복소수가 같다의 정의는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끼리 같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연산을 정의한다. 복소수에서는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고. 예를 들어서 복소수끼리 나눗셈은 어떻게 하는 거야? 분모를 실수화한다. 이런 거였어요. 함수론에서 연산은 뭐가 있냐? 두 함수끼리 가능한 연산은 사칙 연산을 빼고는 합성함수와 역함수다. 그렇게 배운다라고 했죠. 그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뭐야? 연산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론에서 대표적인 연산 법칙,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게 고1 단원에서 배우는 새로운 수, 대수 단원의 원래 구조거든. 그런데 이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는 얘를 하는 목적이 얘를 위해서야. 지수 함수를 위해서야. 이게 목적이요. 이 목적을 잊지 마세요. 이 목적을 잊지 마세요. 목적을. 그 목적이 좀 중요하니까 이따가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엄밀한 이런 부수적인 내용들은 하지 않는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수단에서 배우는 건 정의와 연산 두 개를 배운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나중에 온 학생은 이런 것들 복소수 단원, 유리식 단원, 함수론 단원 이 모든 단원들이 대수 단원 구조다. 예를 든 것이고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집합 단원, 명제 단원, 다항식 단원 이런 단원들이 유리식 단원, 무리식 단원 이런 모든 단원들이 1학년 때 배웠던 대수 단원이고 모두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라는 거였죠. 이거는 이제 선생 수업에서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지 구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수업에서 구조란 뭐야? 생각이다. 생각하는 방법을 얘기할 때 구조는 그 생각의 시작에 해당되는 열쇠 그 시작에 해당되는 거니까 잘 알아둬야겠어.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기초를 해보도록 하겠다. 지수단원의 기초는 뭐냐 하면 이와 같아요. 셀을 비세요. (30페이지) 196번 풀어보세요. 31페이지 196번 풀어보세요. 아 잠깐만. 로그의 성질 관련? 잠깐만. 이거는 내가 지금 잘못 불렀어요. 다른 거. 15페이지. 15페이지. 로그는 단원이 넘어갔잖아. 15페이지. 73번 풀어보세요. 73번. 정의를 들어가기 전에 이 지수 단원과 조금 전에 봤던 잠깐 봤다가 넘어온 로그도 이런 유형이 있거든. 이게 뭘 의미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이 보면 기초 작업이란 게 있는데 기초 작업이 뭐냐 보세요.
이 두 수는 같은 점이 뭐냐 하면 좀 고급 용어로는 합성수, 조금 투박하게 표현하면 큰 수가 되겠어요. 큰 수. 이 두 수의 같은 점은 큰 수다. 선생님 18을 큰 수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예를 든 거고 768 정도가 되면 수학에서는 큰 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갖고 768 곱하기 12 얘만 해도 곱하기 12를 하면은 좀 머리 아파지죠. 곱하기 12 얘랑 얘를 해볼까? 두 개를 곱해보자. 큰 수란 말은 뭐냐면 두 개를 곱해봐.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두 개를 큰 수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두 개를 곱해봐. 두 개를 곱해서 큰 수가 아니고 이 각각이 큰 수다. 요거 큰 수란 건 이거 18이면 별로 안 큰데요. 그러면 자 이거 곱해서 얼마가 돼요? 오케이? 이런 거거든. 덧셈은 문제가 안 되죠. 덧셈은 문제가 안 되는데 곱셈은 또 문제는 안 되지. 종이와 연필과 살짝의 시간이 주어진다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네가 생각하는 그 곱셈 있잖아. 그 곱셈은 누가 하는 거야? 하면 초딩이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어떻게 해야 되니? 곱한 결과를 불러보세요. 곱한 결과를 빨리 불러봐 이 새끼야. 얼마죠? 2의 10승 곱하기 3의 2승인가? 맞나? 3승이야? 2승 같은데? 내가 이거 암산으로 한 건데 256 곱하기 3 그러면 768 아닌가? 256 곱하기 3 25 위에가 3의 2승이구나. 미안. 그럼 이게 2의 9승 3의 3승 내가 이거 2의 2승 곱하기 3이라고 생각해. 12라고 생각했네. 지금 이렇게 해야 되죠.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된다. 결국 큰 수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얘를 네가 생각하는 그렇게 곱셈을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좀 쉽죠. 물론 얘를 그렇게 바꾸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기초 작업이란 뭐냐? 수학에서 큰 수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야. 소인수 분해. 이게 포인트다. 이게 기초 작업이다. 뭔 말이냐 하면 지수라고 하는 놈이 뭘 말해? 지수가 뭐냐 하면 큰 수야. 수학에서 지수라고 하는 게 왜 도입이 되었니? 그러면 큰 수를 다루기 위해서다. 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춰서 생각을 한다면 큰 수를 작은 수로 바꾸는 도구가 뭐냐면 소인수 분해거든. 소인수라고 하는 것은 소수인 인수. 인수의 다른 말이 뭐죠? 약수. 그래서 약수라고 하는 게 이게 곱골인 거잖아. 곱골. 약수가 뭐죠? 하면 이거지. 약수라고 하는 것의 참고. 약수의 정의. A 곱하기 B를 C라고 하자. 이때 A, B, C는 0이 아닌 정수다. 이랬을 때 A를 C의 약수로 하고 C를 A의 배수로 한다. 이거거든. 지금 이것 자체도 뭐니? 이게 약수거든. 그럼 이 약수의 같은 말이 뭐야? 인수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는 거 곱셈이지만 얘를 이렇게 가는 게 뭐죠? 분해하는 거지. 이게 인수분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얘를 약수도 큰 수다.
그래서 소수인 약수로 바꾸자. 오케이? 이게 소인수 분해고, 그래서 위에 건 뭐가 돼? 2 곱하기 3의 2승. 밑에 거는 2의 8승 곱하기 3으로 바꾼 후에 곱셈을 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하자. 지금 이해 갔나? 다시 이런 생각의 시작은 뭐야? 지수를 왜 수학에서 생각을 하는가? 지수라고 하는 놈은 큰 수다. 물론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수는 2의 3승에서 이걸 지금 내가 의미했지만 엄밀하게 지수는 요거죠. 이게 지수지. 그리고 얘는 뭐라고 하더라? 거듭 제곱이라는데 그 거듭 제곱이라는 용어도 얘가 자연수일 때 국한돼서 하는 거야. 2의 루트 2승. 이게 이제 우리가 지수를 배우는 목적이거든. 이때 이걸 거듭 제곱이라 하진 않아. 그럼 뭐라고 부르나요? 이름이 따로 없어. 그냥 수지. 지금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지수라고 얘기를 하면 위에 붙어있는 요 숫자만을 얘기하는 경우 이걸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문맥에 따라서 구분해 주면 되는데 그 문맥이 헷갈리는 그런 정도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초 작업에 대한 예제가 지금 바로 그거거든. 셀 페이지 15페이지에 73번이었거든. 15페이지에 유형 9번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73번을 하나 풀어보면 3의 4승은 A다. 그 다음에 8의 2승은 B다. 이랬을 때 뭘 묻느냐 하면 12의 11승은 어떻게 되니? 이거거든. 그럼 이것은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게 A와 B가 뭐니? 큰 수다. 오케이? 그랬을 때 소인수 분해를 하세요. 이거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봐? 2의 3승의 2승. 이건 중학교 수준의 지수 법칙이거든. 3 곱하기 1은 6.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본다. 이거지. 그리고 소인수 분해하세요. 그리고 소인수 분해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2의 2승 곱하기 3.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봐. 이걸 하기 위해서 나한테 뭐가 필요하니? 이게 필요한 거야. 소수인 인수, 즉 3, 2, 3 네모로 바꿉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하는 거야? 하면 이거죠. 얘는 어떻게 되겠니? 3은 뭐니? A의 4분의 1승이다. 되겠죠. 이거 이해간다. 손 들어보세요. 3은 4분의 1승이다. 이해간다. 내리세요. 이해 안 가니?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왜냐하면 3의 4승에 이렇게 할까? 4분의 1승은 A의 4분의 1승일 테니까. 이해 갔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2는 B의 6분의 1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얼마냐고 물은데 얘는 어떻게 되느냐? 2가 뭐야? 이거죠. B의 6분의 1승의 2승 곱하기 3은 A의 4분의 1승이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A의 4분의 1승 곱하기 B의 3분의 1승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답에도 분수꼴로 나타나나? 야, 맞은 사람, 이게 답이 아니잖아.
근데 11승이죠. 11승이면 이제 이 바깥에 11승이 있어야 되고 얘의 11승이니까 그냥 위에다가 11, 11 곱해주면 되겠어요. 이해 갔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이 유형의 의미는 뭔가요? 하면 다른 거는 뒤로 미루고 핵심은 소인수 분해를 해주는 기초 작업. 이 기초 작업이란 건 다른 것보다 우선시 해야 될 관점들이다 라는 거지. 이해 갔죠? 오케이. 이런 놈이 어디에도 있느냐 하면 로그에도 있다. 다만 로그는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지수와 로그는 같은 말이거든. 오케이, 들어오세요. 이렇게 어서 오세요. 된다라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세요.